네, 안녕하세요. 카미입니다. 전편 영상에서 공격적인 욱하는 남자와 무기력한 우울한 여자의 조합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베이비붐 세대 중에 우리 부모님 세대 중에 이런 가정의 모습을 지닌 세대가 굉장히 많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전쟁이라는 트라우마를 겪은 세대예요. 또는 그들의 부모가 트라우마를 굉장히 많이 겪은 세대죠. 그러다 보니까 그 카르마를 해소를 못하고 계속 되물림하다 보니 그런 아름답지 못한 가정을 만들게 된 거죠. 어쨌든 우리가 알았으니까 우리라도 그런 모습으로부터 탈피를 해야 되겠죠. 오늘은 해결책에 대해서 제시를 해보고자 해요. 특히 딸 같은 경우 이런 역기능적 가정에서 자란 이 여자들은 어떤 관념이 박힌다고 했죠? 무의식에 남자란 존재는 다 그 모양일 거야, 이런 관념이 박힌다고 했어요. 자, 과연 남자는 다 아빠 같은 존재들일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아빠 같은 사람들이 세상에 굉장히 많기는 해요. 더 최악도 있어요. 그렇긴 한데 세상에는 좋은 남자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셔야 될 첫 번째 과제는요, 긍정적인 남성상을 세우는 것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제 다른 영상 중에 넘치는 사랑을 받아보세요 라는 영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당신이 연애해야 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올렸거든요. 여러분, 세상에 진짜 멋있는 남자들 많습니다. 인성갑, 부처님 같은 사람 있어요, 분명히. 왜냐? 제가 살면서 만나봤거든요. 그것도 한 명이 아닌 여러 명. 저 믿으세요. 저는 제 채널에 검증되지 않는 말은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살면서 증명해내지 않는 이야기, 뭐 희망사항 이런 거 얘기한 적 없어요. 전 지금까지. 다 살면서 보고 겪고 이게 참이다라고 결정난 명제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지, 헛소리하고 거짓말 치고 막 이러면 좋겠다 이런 얘기 안 해요. 채널에 여러 댓글을 달렸는데 특히 남자를 못 믿겠다 이런 댓글들이 공통적으로 여러 개 달렸어요. 근데 그 여자분들의 공통점 또한 아버지가 조금 아버지로서의 멋진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 경우가 많은 케이스더라고요. 그럴 경우에는 멋진 남성상에 대한 이미지를 딱 박아야 되는데 근데요 카미님, 제 주변에 그런 멋진 남자가 없는데 어떡해요. 당장 나와서 사랑하고 하라는데 아니 뭐 그런 사람이 있어야죠. 빨리 안 나타날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방법을 사용할 수 있냐? 시각 자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제가 추천해주는 드라마는 반드시 꼭 보세요. 나의 아저씨라는 드라마 반드시 보세요. 왜냐면 이 나의 아저씨 속 이선균 배우님이 맡은 그 캐릭터 동훈이라는 역할이요, 비현실적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저는 살면서 그런 사람 몇 만났거든요. 비슷한 사람 몇 만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그런 멋진 남자가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무의식을 지금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나쁜 무의식이 지금 생겼단 말이야. 그걸 빨리 바꿔야 돼. 좋은 걸로 치환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드라마 딴 거 하실 때 그냥 틀어놔요. 그냥 BGM처럼 틀어놓고 뭐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씻고 그냥 다 틀어놓으세요. 다 틀어놓으면서 그런 멋진 남자에 대한 관념을 본인의 무의식에 빨리 새겨 넣으세요. 아마 눈물이 정말 정말 많이 나올 거예요. 저는 그 드라마 보면서 진짜 많이 울었거든요. 왜냐면 저는 실제로 경험을 여러 번 했잖아요. 그런 사람을 실제로 만나봤고, 그러니까 그런 정말 믿을 수 있는 어른? 의 존재가 제 인생에서는 뭐 축복, 기적이라고도 할 수 있죠. 그분들과 만남으로써 정말 많이 사랑받았고 크게 변할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에도요 그런 일이 일어나요. 하늘은요 스스로 돕는 자를 절대 버리지 않아요. 저는 이거는 제 삶으로 증명해냈어요. 여러 번. 여러분이 여러분 삶을 더 낫게 하려는 그 어떠한 노력이라도 하잖아요. 그러면은 하늘은 여러분 도와주는 사람 반드시 보내줘요. 뭐 제가 특별히 뭐가 달라서 그런 사람 여러분 만났겠어요? 그냥 저는 제 스스로를 도우려고 계속 했어요. 뭐 많이 부족했지만 그래도 잘 먹고 잘 살고 싶다. 나는 아주 멋진 남자를 만나서 행복하게 살 거다. 항상 저는 이 생각을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버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 믿음에 의거하는 일들이 생기더라고요. 제 나의 아저씨 속 동훈 같은 캐릭터는 인성갑의 캐릭터죠. 일단 그런 사람은 반드시 여러분 인생에서 만나야 되지만 그 전에 남자는 다 똑같다 이런 말 하는 사람부터 빨리 걸러야 돼. 일단 세상 남자가 다 자기 같은 줄 아는 거지, 한마디로. 다 자기같이 수준 낮을 줄 아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물론 수준 낮은 남자 되게 많거든요, 세상에. 근데 정말 멋지신 분들도 많아요. 자, 여러분은 어떤 사람 만나고 싶어요? 여러분 삶에 별 볼 일 없는 거 주는 남자 만나고 싶어요? 계속 여러분 삶에 실망만 안겨주는 남자 만나고 싶어요? 아니면은 같이 만들어갈 앞날이 기대되는 남자 만나고 싶어요? 그쵸? 뭐 대부분 후자일 거라 생각해요. 그러면요 여러분 인생에 가장 좋은 거를 주려는 마음을 항상 갖고 계세요. 여러분 삶을 사랑하는 것부터 거기서부터 시작이에요. 근데 대부분 이렇게 역기능적 가정에서 자란 사람들의 문제가 뭐냐면 자존감이 좀 낮아요. 여러분 정말 존귀한 사람들이고요,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사실 절대 자기 자신을 그렇게 하찮게 여기지 마세요. 여러분 태어났을 때 여러분 부모님 분명히 기뻐하시고 좋아하셨어요. 비록 지금 모습이 그래서. 이런 역기능적 가정에서 자란 이 많은 아이들이
자기 자신의 가치를 이렇게 하찮게 여겨요. 나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되는 존재야? 나는 없는 게 더 나았을지도 몰라.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그거 아니에요. 계속 그렇게 생각하니까 어떤 사람을 만나겠어요. 다 별볼일 없는 사람 만나는 거지. 그러니까 믿는 대로 세상이 다 이루어져요. 믿는 대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 삶에 가장 좋은 거 주려고 하고 여러분이 존귀한 존재라고 믿으면요. 여러분 삶도 그 방향대로 펼쳐져요. 반면에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은 나는 되게 하찮은 사람이야. 나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돼. 하면은 역시 그 믿음대로 현실이 펼쳐지겠죠. 어떤 믿음을 그럼 선택해야 되겠어요. 또 다른 아주 좋은 남성상의 사례가 있어요. 이 강주은 씨의 아버지, 친아버지 같은 분인데요. 엄마가 뭐길래라는 이제 리얼리티 프로그램에서 강주은 씨, 최민수 씨 편을 다 봤어요. 그 60편을 다 챙겨봤는데 그러니까 보면서 간간히 강주은 씨의 아버님께서 등장을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굉장히 가정적이시고 본인 분야에서 열심히 일하시고 유능하신 그런 굉장히 멋있는 아버지더라고요. 여러분 진짜 그런 아버지가 존재한다니까요. 그것도 많이 근데 약간 노잼일 수 있어. 근데 그거는 맞아요. 약간 비교적 외모나 이런 매력이 좀 떨어질 수는 있는데 정말 훌륭한 아버지예요. 근데 그런 훌륭한 아버지 상이 꽤 많아요. 옛날 세대보다 요즘 세대가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그런 사례를 많이 접하세요. 좋은 남성상을 여러분 무의식을 채우세요. 좋은 남성상으로. 근데 저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역기능적 가정에서 자란 게 손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게 조금 불운한 일은 맞는데 오히려 더 좋은 일이 될 수 있어요. 왜냐면은 만약에 여러분의 아버지가 굉장히 막 멋있는 아버지, 정말 가정적이고 되게 따뜻하고 사랑을 주는 자기 일도 책임감 있게 성실하게 해내는 엄마 존중하고 아끼고 그런 아버지였잖아요. 그러면은 세상 모든 남자들이 다 그렇게 우리 아빠 같은 사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니까요. 굉장히 순진한 시각을 갖게 되기 쉽다는 거죠. 한마디로 온실 속 화초같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적어도 여러분 이미 세상에는 우리 아버지 같은 사람들도 많구나라는 걸 아셨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균형 잡힌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거지. 아, 세상에는 남자들이 정말 다양한 수준의 남자들이 있어. 근데 그들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 한국 사회 피해자들일 수 있어. 어떻게 보면 조금 안타깝기도 하지. 지금은 사실 불쌍하다는 생각마저도 들어. 뭐 우리 아버지인들 엄마한테 잘해주고 우리들한테 따뜻하게 대해주고 싶었을지도 몰라 마음은. 근데 배운 게 일천하니까 행동으로 보일 수 있는 게 별로 없었던 거지 하면서 여러분은요 오히려 나중에는 여러분 아버지를 용서하는 날이 오기도 해요.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 아버지를 용서하면 그때부터 여러분은 진짜 정신이 아주 자유로워져. 그냥 자유 그 자체. 어디에도 얽매인 거 없어요. 왜냐면은 여러분이 역기능적 아버지로부터 못 벗어나잖아요. 그럼 계속 여러분 남자 만날 때마다 양가 감정을 겪든가 첫 번째 또는 남자 만날 때마다 여러분이 세워놓은 잣대를 아주 엄격하게 딱 들이대기 시작해요. 담배 피운다고? 안 되지. 우리 아빠 담배 폈어. 안 돼. 담배 핀 남자 안 돼. 뭐? 무슨 직업이라고? 안 되지. 우리 아빠도 이 직업이었어. 이 사람도 우리 아빠 같은 사람일 줄 몰라? 제껴. 이렇게 극단적으로 생각하기 쉽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중에 이건 좀 나중 이야기긴 한데 아버지를 용서하면은 그때부터 여러분 삶에 자유가 펼쳐져요. 어떻게 보면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그들도. 그들이 다른 환경에서 양육됐다면은 정말 좋은 아버지일 수도 있었던 거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이렇게 교육이 중요한 겁니다. 가정교육 및 학교교육이. 그러니까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질 수 있는 거 장점이죠. 별로인 사람도 있고 괜찮은 사람도 있는데 여러분은 이미 다 알고 있잖아요. 양쪽 다. 그러니까 각자 자기의 가치관을 고려해서 선택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잘 피해갈 수 있는 거예요. 최악의 사례를. 물론 이런 남자를 변화시킨 사례가 있죠. 강주은 씨의 남편분은 뭐 우리 대부분 사람들이 알고 있는 조금 사고를 많이 치시는 분으로 이제 알려져 있잖아요. 그분은 상처가 많으니까 그런 거거든요. 결국 그 행동이 그냥 아무것도 없는 데서 나오지 않아요. 그런 충동성 이런 게 다 뿌리가 있다니까. 다 원가적 문제부터 와요. 그런 남자를 바꿀 수 있는 방법 딱 하나밖에 없어요. 사랑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랑을 엄청 퍼줘야 돼요. 사랑과 신뢰 계속 퍼줘야 돼. 계속 퍼주면 변해요. 사람이 실제로 변하기도 해요. 야, 너 이렇게 해? 너 저렇게 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사람 절대 안 변해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거는 뭐 애든 어른이든 딱 하나예요. 사랑, 지지, 신뢰 이거밖에 없어요. 다른 방법 없어요. 뭐 혼내는 거? 잠깐 변하는 척 하겠죠. 결혼하신 분 중에 이 내 남편이 우리 아버지와 비슷한 사람이다. 공격적이고 욱한다. 근데 이혼은 하고 싶지 않다. 왜냐면 애들이 있다. 이런 분들도 계실 수 있거든요. 그런 분들에게는 저는 이 방법을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무기력하게 대응하지 마시고요. 왜냐면 여러분이 무기력할수록 여러분의 자녀들 또한 엄마를 사실 좀 불쌍하면서도 피하고 싶은 존재라고 여기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 남편이 왜 저런 행동을 하는지 먼저 그 근원을 알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내가 이혼할 거 아니면은
사실 그렇잖아요. 계속 살 거면은 저 행동을 완화시켜야 나한테 좀 도움이 되는 거잖아요. 아무리 그런 남편이어도 장점이 한 개 이상은 있어요. 그러니까 남편의 장점을 최대한 인정해주면서 부드럽게 대해주세요. 남편이 욱하고 공격적이라고 나 또한 욱하고 같이 소리 지르고 또는 울면서 회피하고 이러면요. 그 관계가 절대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해결이 안 돼요. 계속 반복. 악순환이에요, 악순환. 그러니까 남편이 공격적이라고 했을 때도 여러분은 항상 차분하게 대처. 아, 여보, 오늘 안 좋은 일 있었어요? 혼자 시간 필요해요? 그러면은 혼자 있어요? 뭐 이렇게 얘기해주면서 뭐 배고파요? 뭐 해줄까요? 이러면서 마음을 이렇게 누그러뜨릴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쓰레기가 아니란 전제하. 여러분 쓰레기는 바로 손절하십시오. 쓰레기가 아닌데 그냥 좀 상처가 많아서 쉽게 욱한다 이런 사람은요. 그래도 계속 사랑 주면서 이렇게 우쭈쭈 해주면서 애기 다루듯이 하면은 변해요. 근데 진짜 근본이 쓰레기인 인간은 안 변하니까 빨리 버려야 돼요. 가끔 보면 이제 무언자 컴플렉스 있으신 분들 있거든요. 아, 이 사람은 상처가 많아 보여요. 뭐 집안 환경이 그랬대요. 근데 제가 그 여자 또는 남자를 사랑으로 보듬어주고 싶어요. 그런 마음 먹으시는 분 계신데 말리지 않을게요. 말리지 않을 건데 선택에 대한 책임은 본인이 져야 한다는 거를 염두에 두시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그 일은 정말 숭고한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의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저 같으면은 만약에 제가 강주은 씨였다라면은 저는 그 결혼을 하지 않아요. 저는. 왜냐면은 알아요. 사랑 주고 신뢰 주고 하면은 그 사람도 나한테 그만큼 나에 대한 신뢰가 많이 쌓이고 한다는 거 아는데 저는 그 에너지를 제 일과 다른 데 쓰고 싶어요. 스스로 충족되면 똑같이 스스로 충족된 결핍이 있다고 한들 그냥 미묘한 그런 결핍만 있는 그런 저랑 비슷한 사람이랑 만나서 같이 읽어나가고 싶지 내가 상대방의 결핍과 상처를 치유해 주느냐고 내 에너지를 애 키우듯이 다 써가면서 그렇게 내 인생을 위한 것들은 굉장히 뒷전으로 해두고 저는 그런 삶을 별로 살고 싶지 않아요. 제 개인적으로는. 근데 나는 한 사람을 되게 변화시키는 그런 숭고한 일들을 해보고 싶다 하는 사람은 뭐 그 마음을 굉장히 칭찬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에는 많은 우여곡절이 따라올 거라는 것도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제 채널에 이런 원가족 얘기 올리는 이유도 그거거든요. 좀 아무나 결혼을 좀 안 했으면 좋겠고 아무나 결혼을 함으로써 이렇게 벌어지는 많은 사회적 비용들 있잖아요. 수많은 불행한 가정에서 자란 자녀들. 그분들이 호소하는 심리적인 불편함들. 관계에서의 실패와 문제들. 이게 다 어디서 왔어요? 가정에서 왔잖아요. 그러니까 남을 힘들게 하는 어떤 문제들 있잖아요. 이게 다 가정에서 왔으니까 불행의 씨앗을 애초부터 심지를 말아야 되는 거죠. 오늘은요, 전편 영상에 이어지는 해결 방안에 대한 것이었고요.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한 자각을 하셔서 피해가거나 또는 내가 그 상황의 한 가운데 있다면은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고 도움을 얻었으면 하는 바람에 이 영상을 제작해 보았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도움이 되셨다면은 구독하기와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